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파시장입니다. 7월 1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804.41포인트 0.23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출 호조 속에 기관의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637점 순매도 기관이 540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47.15포인트 0.80%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136억 순매수, 기관은 1142억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은 상황에서 2분기 실적 시즌 등을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산자부가 이날 6월 수출액이 570억 7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5.1% 증가했으며 반도체 수출액이 134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호조 등의 기관이 540억을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고용지표 4일날, 이번 주 4일날, 7월 4일날 미국 6월 FMC 의사력 공개, 5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등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가 유입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2차전지와 제약바의 광세에 힘입어 상승을 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9.305는 0.19% 상승 마감했는데 3시 30분에 마감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공식적인 마감가로 한다고 하네요. 오늘부터는 원달러는 이제 외환시장이 새벽 2시에 내일 새벽 2시에 마감됩니다. 근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3시 30분을 이제 공식적으로 일단은 마감가로 당분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내 외환시장 연장에도 이 공시 마감가는 동종과 동일을 하고 미국 PC 물가 둔화에 달러와는 소폭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은 비만 치료제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 전망 소식에 인벤티지 랩이 상한가, 펩트론 신고가, 대보랑 LS, 한국 BNC, D&D 파마텍 그리고 블루엠텍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이 싹센다를 전국 약국에 유통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인데요. 이 싹센다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추진하고 있는 노바틱스를 이 고객사로 두고 있으면서 이 블루엠텍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의 이 블록버스트 바이오 의약품인 비만 치료제 삭센다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복제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작년에 세계 매출이 1조 3천억 원을 기록한 삭센다는 올해 특허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연내 비아트리스, 테바,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 3곳이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이고비의 중국 사용 승인을 받은 가운데 중국 과체중 성인이 2000년보다 2.8배 증가한 2030년이면 5억 4천만 명이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노보노디스크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나 클레인턴 공장을 증설할 예정으로 41억 달러 약 5조 7천억을 투자해서 추가 생산 시설을 건설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비만약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잭바운드를 보유한 일라일리 주가가 연초 대비 52.88% 상승하면서 905.38달러를 기록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CL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 종목들의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CXL 상용 아키대감 소식에 엑시콘, 오킨스전자, 네오셈, 콜레이타스 반도체, 코리아 서키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 CL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또 33.43345억 원의 이 규모의 반도체 설계 잔산 IP 라이선스 계약 체결도 공시하는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가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상용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HBM 이 고대역 메모리 주도권은 뺏겼지만 CLXL 시장에서는 시장 선도 위치를 갖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AMD와 엔비디아, 구글, 인텔 등 CLXL 컨소시엄을 결성한 초기 14개사 이사의 멤버사 중 하나로 2022년 5월에는 세계 최초로 CXL 1.1 기반의 CXL D램을 개발한 데 이어서 작년에 업계 최초로 CXL 2.0을 지원하는 128기가짜리 CXL D램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이 CXL 관련 총 4종의 상표를 출원했고
또한 지난 25일에는 미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 레드햇이 인증한 CLSL 인프라를 경기 화성 캠퍼스 연구시설인 삼성 메모리 센터 SMRC에서 구축했으며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발 단계부터 제품 최적화까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HBM 1세대 때 시장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지만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게 된 것인데 CLSL도 예상보다는 더디지만 시장 성장 잠재력이 업계가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기반 기술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CLX 2.0을 지원하는 인텔 CPU가 출시될 경우에 해당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고 시장 조사에 따르면 CLX 시장이 오는 2028년에 158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오늘 반등이 좀 있었는데요. 국내 기업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대감 소식에 휴렘 네트워크 상한가, SG, SY, 폴라리스 AI, HD, 캔더 건설기계, 데모 등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술 경험이 많은 한국 기업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재개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로펌의 안나 바비치 율리아 키트런 파트너 변호사가 지난 25일 서울 세종대로 법무부 지평사무실에서 각국의 우려에도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을 감행한 것에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복구가 시급한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 작업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개전 직후에 파괴된 수도 키이루의 드니프르완 다리를 완전히 복구한 것이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 한국 기업이 현재 재건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우크라이나 최대 공항인 키이우 보리스필 국제공항 재건을 위하여 양해각서 체결을 했고 삼성물산도 서부 최대 도시인 리비우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한 네이버는 3차원 매핑 기술을 활용해서 키이우같이 피해가 큰 도시의 디지털 트윈,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한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스마트시티 개발에 밑바탕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을 찾은 피에르 엘브른 우크라이나 지원 재건 담당 프랑스 특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따라 한국도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구체적 행동을 해야 할지 자연스러운 질문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G7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에 지난 2월 가입한 것을 넘어서 양국이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협력을 증진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K뷰티 상반기 수출액 호조 소식에 한국화장품, 신국가, LG생활건강, 코스메스 MPT, 콜마비에너지 등 화장품 일부 종목들이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 6월 수출액 동향에 6월 화장품 수출이 1조 796억 원, 782만 달러로 전년동월 1조 173억 원 대비 6.2%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올배 수출액 및 증가율은 1월 1조 1006억, 2월 9,917억, 3월 1조 731억, 4월 1조 1,809억, 5월 1조 2,168억, 6월 1조 79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작년의 상반기 수출액 총 5조 6,192억 원 4,6,900만 달러에 대비 18.2% 증가하면서 코로나와 중국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올해 수출액이 증가하면서 회복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에 대한 전분기와 유사한 분위기 아래 2분기 실적 기대감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낮은 수준의 주가를 고려한다면 작은 호재에도 상승 반전세가 촉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한 증권사는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토류 관련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있었는데요.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의 히토류 관리 조례 서명 소식에 유니언 모트리얼, 유니언, 동국 RLS, 그린호스 리소스 등 일부 히토류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히토류 관리 조례를 공포하는 중국의 국무원 명령이 서명이 되는데 이 조례에는 히토류 자원이 국가 소유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히토류 자원을 점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히토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서 공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 등 이런 관련 정보부처의 히토류 관리 책임을 규정을 하고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히토류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히토류 산업 발전을 위한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과 새 공정, 신제품, 신소재, 새 장비 연구 개발과 적용을 장려하고 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히토류 채굴과 철연, 재련 분리에 대한 총량 조절도 시행될 예정이고 또한 감독 관리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 관련 부처는 히토류 채굴, 재련 분리, 수출입 등 활동을 감독 검사하고 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적시에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 규모 역대 최대치 경신 소식에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엑시콘, 이디텍, 네오셈, 마이크로컨텍스월, 어버브 반도체, 코아시아 등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간설정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잠정치가 570억 7천만 달러로 작년달보다 5.1% 증가했고 9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지속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6월 기준치 역대 최대치 기록하면서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1위 수출국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달보다 50.9% 증가한 133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PC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 예상치 부합 속의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는 상승을 나타내면서 이것도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이 첫 TV 대선 토론 트럼프 압승 평가에 신재생 에너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CS 윈드, 코오롱 글로벌, CS 베어링, 태용, SK 이터닉스,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SDI, SPLC, 보안피어스, S에너지, 두산피어스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풍력, 태양광, 수소차 이런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돌한 미국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시청자 67%가 트럼프가 잘했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에서 이 여론조사 기관 SSR과 함께 미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5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번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잘했다고 응답이 67%, 바이든이 잘했다고 응답이 33%를 압도를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건강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할 많은 장면이 나타나면서 민주당 압박에서도 대선 후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화석 연료 사용에 따라 지구가 온난화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표만해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오늘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파리 기후 협약을 다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또 밝히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썬런, 맥스웰 솔라 테크놀로지 등 이런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장동훈 밀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훈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